이 학생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는 밤하늘에서 떠있는 별, 저 별이 뭔지를 찾을 수 있도록 해주고 싶어요. 내가 알 수 있는 별, 오늘 꼬마들이 많아서 제가 오늘 4개만 가르쳐줄게요. 4개를 찾을 수 있으면 나머지는 다 찾아요, 지들이. 저 별이 뭐예요? 물어보면 답이 안 나오니까 견화직녀 옆에 밝은 별이 있는데 뭐 특징을 이야기할 거예요, 이 아이가. 직녀선보다는 조금 어둡고요. 아니면 견화직녀 옆에 그 별이 있는데 별 3개가 삼각형을 이루네요. 아이가 자기가 관찰한 걸 가지고 답을 알아내기 위해서 네이버에 치거든요. 그럼 답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 알고 싶고 궁금한 게 있어야 질문을 하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실제 우리 교육은 어떻게 돼 있죠? 책 열심히 읽으라 해서 달달달 외우라고 하고요. 그냥 뭐 지식을 막 얘 머리에 막 집어넣어주는 달하고 태양하고 누가 더 크죠? 태양. 누가 더 커요? 어머니, 태양이 더 커 보이세요? 달이 더 커 보이세요? 태양이 더 커 보이세요? 그렇구나. 어머니, 태양이 더 커 보이세요? 달보다? 어머니, 진짜 그러세요? 달이 더 커 보이세요? 동해 바닷가에 가면 태양이 더 커 보이는 것 같고 보름달이 뜰 때 보면 보름달이 더 커 보이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헷갈립니다. 실제로 저도 그게 무지하게 헷갈려가지고 대학교 2학년 때 사진을 막 찍었어요. 굉장히 커 보일 때. 지금은 디지털 카메라로 찍어서 컴퓨터로 확대해보면 되지만 그 당시에는 이렇게 사진 찍어서 사진 이만하게 찾아가지고 자료 맨날 재봤어요. 근데 어디서 태양을 찍든 어디서 달을 찍든 크기가 똑같습니다. 0.5도로 똑같습니다. 참 신기하네요. 실제는 태양이 달보다 몇 배 큰지 아세요? 400배 큽니다. 400배 큰데 정확하게 400배 멀리 떨어져 있어 크기가 똑같아요. 우리 눈으로는 절대 누가 더 큰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태양이 달보다 크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여러분, 이 아이들은 책에서 보고 배웠지만 외웠죠, 그죠? 근데 옛날 사람들이 태양이 달보다 크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어느 날 사람들이 태양하고 달을 막 보고 있으니까 달이 태양 앞을 지나가는 날이 있습니다. 그 무슨 날이죠, 그게? 월식이 아니라 일식입니다. 일식. 그걸 보고 알았습니다. 어르셨습니까, 그죠? 태양의 앞을 지나가네. 달이 태양 앞을 지나가네. 달이 가까운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아는 겁니다. 우리의 지식은 자연에서 일어나는 어떤 변화, 평상시와 다른 하나하나를 보면서 하나둘 알아가는 겁니다. 그죠? 그럼 지구 둥근사람 어떻게 알았을까? 여러분 다 지구 둥근사람도 알아요, 그죠? 외웠어, 지구 둥근사. 어떻게 알았을까? 세계 일주 해보니까 지구가 둥근하다 알았나? 이거는 몇백 년 안 됐다. 세계 일주를 한 번에. 이게 한 바퀴 도는 거는 얼마 안 됐습니다, 그죠? 그 2,500년에 못 돌았어. 그런 항해 기술이 없었어. 어떻게 알았을까요? 해수면 가지고 어떻게 알죠? 근데 지구가 둥글면 안 보이잖아요? 근데 올라가면 뒤에가 보입니다. 그래서 경치가 좋아 보입니다. 그거 가지고 피타고라스가 철학적으로, 피타고라스는 수학자긴 철학자긴 지구가 둥글다. 둥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하늘이 도는지, 하늘은 가만히 있고 지구가 돌기 때문에 하늘이 도는 것처럼 보이는지 이거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 지구가 돈다는 걸 느끼? 너 똑똑하니까. 야, 언제 너는 지구가 돈다는 걸 느끼냐? 너 생각해. 뭐 하는 거야? 언제 지구가 돈다는 걸 느끼지? 7살. 너는 아침에 일어나면 지구가 돌아서 좀 어지럽지? 그래. 어지러울 것 같아. 우리 아침에 일어나면 어지러워 지구가 돌아서, 그죠? 그런 일 못 느끼죠? 우리는 감각적으로 지구가 돈다는 걸 전혀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류는 당연히 지구는 가만히 있고 하늘이 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늘이 돈다. 이게 천동설이죠. 하늘이 돈다라는 거 천동설. 근데 실제는 지구가 돈다라는 거죠. 이걸 밝히는데 인류가 1800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거 갑자기 누가 지구가 돌 거거든? 이렇게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지구가, 그러니까 이 세상의 중심이 태양이냐 지구냐입니다. 이 세상의 중심이 지구면 지구를 중심으로 모든 천체가 도는 겁니다. 이 세상의 중심이 태양이면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겁니다. 그죠? 근데 모든
모든 사람들은 지구가 중심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지구가 제일 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당연하면 바꿀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세상은 바뀌고 있습니다. 누가 바꾸느냐? 당연함에 질문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연함에 맞서서 당연한 것에 질문하는 사람들. 근데 당연한 것이 변화되면서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맨날 감동만 하고 세상이 바뀌었구나. 감동하고 영화 보고 뭐 감동하고 뭐 멋진 요새 태양의 무게인가 막 감동하고 멋진 이거만 해가지고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변화되는 세상을 느껴야 되고 내가 누가 먼저 느끼면 세상이 바뀌는 거 이걸 누가 먼저 느끼냐입니다. 근데 그걸 부모님 살아보시면 갑자기 느끼기 어렵지 않아요? 연습이 돼 있어요. 연습이. 그럼 뭐 갖고 연습해야 되냐? 밤하늘에 저는 왜 별을 보냐면 이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이 변화를 캐치하고 저게 왜 저렇게 변화가 일어날까? 이런 거 궁금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밤에 이 아이들에게 별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그래서 저한테 그걸 배우면 밤하늘의 별을 찾을 수 있으면 이 밤하늘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느낄 수 있어요. 변화를 느끼면 왜 그 변화가 일어날까? 질문하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터널에 쏙 들어갔어. 터널이 더 큰 거죠, 그죠? 근데 KTX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터널 앞대가리 뒷대가리가 나와 이렇게 기차가 그럼 터널이 더 작은 거 그죠? 네. 금방 알 수 있어요. 누가 더 큰지 금방 압니다. 근데 터널이 더 크다고 했을 때 얼마나 더 큰지는 이런 방법을 가지고 이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KTX가 터널에 딱 들어가는데 1초가 걸렸어. 그리고 쏙 빠져나오는데 4초가 걸렸어. 자, 터널은 KTX보다 몇 배 긴 것 같아? 몇 배? 이거 계산 몰라? 몇 배? 100배? 100배는 아니야. 몇 배? 4배? 아, 맞출 뻔했어. 4배 아니야. 어? 몇 학년이야? 2학년. 맞아. 3배입니다. 3배. 이거 들어갈 때 이거 1초 걸리잖아요. 그죠? 그거 빼줘야 돼. 이거 초등학교 4학년에 나와, 이 문제. 네. 그죠? 그거? 네. 3배 긴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KTX 길이도 몰라. 터널의 길이도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터널이 KTX보다 몇 배 크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죠? 여기 지나갈 때 알았습니다. 이거는 똑같은 방법으로 뭐의 크기를 잴 수 있냐면 지구 크기와 달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어요. 어떻게? 지구 그림자가 밤하늘 이렇게 생깁니다. 항상. 태양이 지고 나면 지구 그림자가 밤하늘 항상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은 지구 그림자를 못 봐. 왜 못 보느냐? 지구 그림자가 밤하늘 깜깜한데 지나가봐야 있는지 없는지 몰라. 별 앞을 지구 그림자가 지나가면 별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안 보일 것 같지? 보입니다. 별은. 왜? 별은 스스로 빛을 내기 때문에 그림자가 지나가도 이렇게 후레쉬처럼 비추면 당연히 보입니다. 별은 스스로 빛을 내는 거예요. 지구 그림자 앞을 지나가든 말든 내가 빛을 내니까 보이는 겁니다. 근데 지구 그림자가 밤하늘을 지나갈 때 안 보이는 천체가 하나 있어요. 뭐만 보일까요? 달은 안 보입니다. 달. 왜? 달은 스스로 빛을 못 내. 지구 그림자가 딱 지나가면 이렇게 스스로 빛을 못 내기 때문에 지구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면 안 보입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죠? 월식. 달을 먹는 거예요. 지구 그림자는. 그래서 이걸 월식이라고 월식. 밤하늘에 목성이라는 천체가 떠 있어요. 그럼 지구 그림자가 목성 앞을 지나가면 목성이 보일까요? 제가 이렇게 고등학교 가서 질문하면 고등학생들 90%가 안 보인다고 얘기합니다. 왜냐면 자기 배운 지식으로는 목성이나 토성도 스스로 빛을 못 내기 때문에 그림자가 지나가면 안 보일 거라고 얘기합니다. 90%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보입니다. 왜 보이냐? 이 꼬마가 얘기했는데요. 목성은 멀리 떨어져 있고 크기가 커서 지구가 가리지를 못합니다. 지구보다 더 크니까 지구 그림자가 이 앞을 싹 지나가봐야 안 가립니다. 그래서 다 보입니다. 자, 근데 지구 그림자 속으로 달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지구가 달보다 10배, 100배 크다면 달이 지구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서 한참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무지하게 오래 걸려야 되죠. 만약 100배 크다면 지구 그림자가 달보다 100배 크다. 그럼 들어가는데 1시간이고 나오는데 100시간 걸려야 되죠. 99시간, 100시간 걸려야 되죠. 근데 이걸 지켜보면 달이 금방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지구 그림자가 달보다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예요. 이 시간을 재면 돼요. 들어갈 때 30분, 나올 때 1시간 반, 나올 때 2시간. 뭐 이 정도 재면 지구 그림자는 달보다 3배밖에 안 크다. 태양이 달보다는 멀리 떨어져 있어서 태양이 달보다 큰 건데 태양이 달보다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알았으면 좋겠는데 너무 멀어서 거리를 잴 수가 없습니다. 태양까지 정확한 거리는 지금부터 한 300년 전에 알아냈습니다. 굉장히 어려워. 태양 너무 멀어서 거리 재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대충 달보다 몇 배쯤 많이 떨어졌을까? 이거를 아까 그 아스타쿠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버님들, 어머님도 알 수 있을 거예요. 반달이 생기면 반달은 이렇게 직각을 이룹니다. 달하고 태양하고 지구하고 직각. 초승달일 때는 이 각이 넓죠. 근데 직각이 생겼을 때 이 각을 재면 달이 반달이 됐을 때 이 각을 재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를 알 수 있어요. 그죠? 어머님 외우셨죠? 그죠? 피타고라스 정리? 뭐 2대 1대 루트 3 이런 거. 이 각만 재면 이거 나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재입니다. 네. 그래서 태양이 달보다 약 20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2300. 태양 크기도 모르고 되게 중요한 겁니다. 태양 크기도 모르고 달의 크기도 모르고 지구 크기도 모르는데 태양이 달보다 21배, 약 20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러면 태양은 달보다 21배 크죠? 지구는 달보다 3배 크다고 했죠? 그럼 태양은 지구보다 몇 배 클까요? 109배? 아, 실제는 109배 큰데 이렇게 계산하면 태양이 지구보다 7배. 근데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지구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지 알았는데 태양이 더 큰 거야. 그것도 7배나. 원래 그렇죠. 태양이 더 큰 거예요. 내는 사람들은 몰랐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지구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크기 때문에 세상의 중심이 지구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태양이 지구보다 크다면 굉장히 이상하죠. 이렇게 돌아야 되는 큰 태양이 지구를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얼마나 이상해 이거. 인류는 이때부터 약 1800년간 태양 중심선이 맞느냐 지구 중심선이 맞느냐 가지고 아주 격렬한 과학적 논쟁을 벌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게 진리로 받아들였는지 오늘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이따 설명해서 위에 올라가서 망원경으로 목성을 보는 순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갈릴레오가 처음으로 망원경으로 이 목성을 본 사람. 그 얘기를. 그래서 그 목성을 보면 요만하게 보이지만 저는 볼 때마다 너무나 감동을 하고.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런 감동을 느끼면서 그걸 봐야 되는데 그냥 천국에 가서 목성 튀고 사진보다 조금해 볼 것도 없어. 네. 재미없습니다. 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재밌는 얘기 해줄게요. 자, 제가 이 열쇠를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던지면 떨어집니다. 똑바로 떨어집니다. 근데 제가 여기 가면서 이걸 던지면 이거 어디로 떨어질까요? 이거? 네? 앞으로 떨어질까요? 제 손에 떨어질까요? 뒤로 떨어질까요? 뒤로. 자, 그러면 질문. 지구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얼마나 빨리 도느냐면 1670km 1시간 속도에. 지구 뭐 서울은 좀 그렇지만 1670km 저쪽이 서쪽이고 이쪽이 서쪽이고 이렇게 할게요. 이쪽이 서쪽입니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지구가 1670km 돕니다. 그러면 제가 이걸 여기서 떨어뜨리면 이거 어디 떨어질까요? 이거 떨어지는 0.2초 걸리는데 0.2초 동안 지구는 몇백 미터 갑니다. 얘 떨어지면 어디 떨어질까? 내가 너 손 들어봐. 자, 떨어지면 얘 손에 떨어질까? 얘 손에 떨어질까? 너 들어봐. 너한테 떨어질까? 지구가 이거 1670km 살다가 어디 떨어질 것 같으세요? 아버님 어디 떨어질 것 같아요? 네? 한참 지나서 보세요. 잘 보세요. 아버님 손대 거기 떨어질지 몰라. 자, 하나, 둘. 똑바로 떨어집니다. 똑바로 떨어집니다. 항상 똑바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구가 돌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구가 돈다면 이걸 떨어뜨리면 저쪽으로 떨어져요. 똑바로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또 하나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런 생각도 했어요. 자,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에 새가 이렇게 딱 앉아 있습니다. 지구가 이렇게 돌죠. 근데 새가 날려고 탁 뜨면 지구는 얼마나 빠르게 도냐면 1670km 도니까 그러면
그때 새는 팍 떨어져요. 지구가 막 지구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새가 뜨는 순간 그쪽 같이 가다가 탁 뜨면 새가 팍 가니까 그죠? 또 어떤 생각이 들냐면 제가 말을 타고 딱 갑니다. 바람이 막 붑니다. 딱 서면 바람이 안 붑니다. 뛰어가면 바람이 붑니다. 그죠? 근데 딱 서면 바람이 안 붑니다. 지구가 이 큰 지구가 엄청나게 빨리 돈다면 그 위에 내가 타고 있는 때 바람이 뭐 엄청나게 많이 불어요. 태풍처럼 불어요. 평상시에 안 불죠 바람이? 근데 지구가 안 돈다. 그래서 싸웁니다. 그렇게 싸웁니다 사람들이. 야 지구가 돈다는 증거 내놔봐. 지구가 안 돈다는 증거 내놔봐. 이런 것들 보고 밤하늘의 별을 보면 밤하늘에 굉장히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요. 근데 달은 좀 이상하게 다르게 움직입니다. 다른 별들하고 도는 속도가 틀립니다. 달을 보면 맨날 동쪽으로 가면 이렇게 움직이죠. 별들 사이에 달이 움직입니다. 근데 움직이는 속도가 더 일정해서 예측 가능합니다. 네, 예측 가능합니다. 초승달은 몇 시에 어디서 뜨고 보름달은 어디서 뜬다는 걸 가능합니다. 근데 행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금성하고 목성이 있는데 뭐 이거 어떤 데 붙기도 하고 뭐 이게 지나치기도 하고 행성은 어떤 때는 동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다가 어떤 때는 가만히 있다가 어떤 데 이렇게 서쪽으로 움직이고 굉장히 복잡한 움직임 그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런 걸 느끼려면 안 움직이는 별들 사이 별들 자기들끼리의 거리가 항상 일정한 상대적 위치가 일정한 별 한 성의 위치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아이들한테 제가 그 별 찾는 법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걸 찾아야 그 별들 사이에서 아주 복잡한 운행을 하는 인간의 맨눈으로 봤을 때 맨눈으로 관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장 정교한 운행을 하는 그런 행성들의 변화를 한 번쯤 느끼고 한 번쯤 궁금해해야 되는데 이 우주에 대해 이 목성의 위성이 목성을 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인류는 밤하늘에 있는 모든 천체가 지구를 돈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천동설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모든 천체가 나를 도는 거예요. 지구를 돌지 않는 천체를 본 적이 없어요. 갈릴레오가 처음 본 겁니다. 망원경으로. 목성을 돌고 있는데 이 위성 4개가. 여러분 오늘 보면 위성이 보입니다. 목성을. 이 친구 다 알아봅니다. 자, 지구에서 달을 이렇게 찾아보면 달은 이렇게 있는데 태양이 여기 비추잖아요. 여기 코 이쪽밖에 안 보여요. 여기 반달, 이게 상현달입니다. 여기 다 비추지만 지구에서 볼 때 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상현달. 근데 지구가 돌아서 이렇게 오면 태양이 여기 다 비추죠. 지구 봐봐, 여기 다 보이죠 얼굴. 보름달입니다. 보름달. 이렇게 돌아서 이쪽 하면 이쪽은 안 보이고 이쪽이 보이죠? 하얀달. 이렇게 가면 태양은 여기 비추지만 지구에 보면 안 보여, 그죠? 금달 안 보이는 겁니다. 금성을 봤더니 어떻게 보이느냐? 자, 보세요. 금성이 보름달처럼 보이죠? 어느 날은 이게 점점점 커지죠? 이렇게 보이는 건데, 이렇게. 이걸 갈릴레오가 망원경으로 봤죠. 그리고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놨어요. 자기가 본 금성의 모습. 보름달처럼 보일 때 이렇게 작게 보이죠? 초승달처럼 이렇게 크게 보이죠? 이게 그 유명한 갈릴레오가 400년 전에 망원경으로 보고 금성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금성을 딱 망원경으로 보면 누렇게 보이는데 갈릴레오가 본 망원경보다 10배는 좋은 망원경을 봅니다. 여기서. 근데 이런 내용을 모르면 감동이 없습니다. 그냥 비유하는 거야. 근데 이런 거 보면 와, 겁나게 감동이 오는 야. 그래서 지구가 이렇게 하루에 한 바퀴 돈다. 태양을 1년에 한 번 돈다. 이런 거 안 외워도 돼요. 몰라도 사는데 상관이 없어요. 그죠? 그런 걸 밝히기까지 우리 과학자들이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열심히 무엇인가를 추론을 하고 과학적으로 증명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 학생들이 배워야 되는 겁니다. 이 북두칠성을 찾으라고 열심히 배웠는데 이게 안 보이니까 더 이상 찾지 못하는 거예요. 북두칠성을 찾아야 여기서 다섯 번째 앞에서 북극성을 찾는데 이게 안 보이니까 못 찾는 거죠. 별을 찾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넓은 밤하늘에서 잘 보이지 않는 무슨 모양을 가지고 별을 찾으려 하지 마시고요. 그냥 밤하늘에 떠 있는 밝은 별, 아까 별 보이죠? 그 별이 뭔지 알면 되는 거예요. 그 별. 그 별을 다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냥 서울 안에서 가장 쉽게 보이는 거 1등성이라고 1등성.
일등석이 몇 개 보이느냐? 15개 보여요. 15개. 근데 그게 4계절을 통틀어 15개니까 지금 아까 제가 보니까 한 7개 정도가 있다고 이렇게. 그래서 그 별이 뭔지 알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정화 직녀 찾을 수 있는 법을 그래서 가르쳐준다고 했습니다. 이거 아이들한테 이렇게 막 외우라고 하면 안 돼요. 이거 상현딸, 하현딸인데 이게 왜 상현딸이고 이게 왜 하현딸이고? 뭐가 위고 뭐가 아래고? 어떻게 배웠습니까? 오른쪽이 볼록한 게 상현, 왼쪽이 볼록한 게 하현 이렇게 배우셨죠. 그래가지고 이걸 아이들이 암기하는 거죠. 그럼 안 돼요. 그럼 차라리 이걸 우반달, 좌반달이라고 가르쳐주지. 그러면 금방 외우기 쉬운데요. 왜 상현딸, 하현딸 그래가지고 헷갈리게 만드니까? 옛날 사람들이 이걸 상현딸, 하현딸이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왜냐? 다리 질 때 이렇게 지거든요. 서쪽으로 질 때 상현딸은 이 혈이 코보다 위로 해서 지고요. 혈이 코보다 아래로 해서 집니다. 하현딸은. 그래서 상현딸, 하현딸이에요. 그 겨울철 별자리에서 가장 밝은 별을 먼저 찾습니다. 그게 보여. 가장 밝기 때문에. 그 별의 이름이 뭐냐? 자, 따라합니다. 시리우스. 시리우스가 겨울철 별자리에서 가장 밝은 별. 밤하늘에서 가장 밝은 별이기도 해요. 시리우스 찾은 별. 그 다음에 지금 동쪽 하늘에는 어떤 별자리가 떠오르냐? 봄철의 별자리가 떠오르죠. 그래서 겨울, 봄, 여름, 가을 이 순서대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둘러싸여서 하늘이. 그러면 동쪽 하늘에 어떤 별자리가 있느냐? 항상 초저녁 동쪽 하늘에 있는 별자리가 그 계절의 별자리입니다. 지금 봄이잖아요? 봄철의 별자리입니다. 그날 밤새 보이는 별자리가 그 계절의 별자리입니다. 지금 동쪽 하늘에 있는 별자리가 오늘 밤새 보입니다. 지금 동쪽에서 보이죠? 새벽에는 서쪽에서 보입니다. 그래서 그게 봄철의 별자리. 여름에는 여름철의 별자리가 동쪽에 떠 있다가 초저녁에 한 바퀴 여기 왔다가 새벽에 이렇게 지는 거죠. 어떤 계절의 별자리를 찾으면 그 별자리보다 서쪽 하늘에는 한 계절 앞선 계절이 있어요. 그 별자리보다 동쪽에는 다음 계절의 별자리가 떠 있습니다. 겨울철에 가장 밝은 별 시리우스. 봄철에 가장 밝은 별 조금 어렵습니다. 다 따라해주세요. 아르크투루스. 아르크투루스입니다. 여름철에 가장 밝은 별 따라합니다. 베가. 여름철에 가장 밝은 별이 베가고요. 그 별이 바로 직녀성. 근데 직녀성을 찾을 수 있는 방법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자, 왼손을 들어보세요. 왼손. 이게 뭐죠? 이거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천장하고 점 하나 차이야. 천정이라고 부릅니다. 천정. 우리가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른다 그죠? 네, 천장이 가장 높은 곳을 천정이라고 합니다. 아버님, 태양을 천정에서 보신 적 있어요? 우리나라에. 아버님, 달을 천정에서 보신 적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태양이나 달이 천정에서 안 보입니다. 항상 이렇게 남쪽으로 지나갑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천정을, 서울에서 천정 근처를 지나가는 가장 밝은 천체가 뭐냐? 바로 직녀성입니다. 아까 15개 별 중에 딱 하나밖에 없어. 직녀성. 그래서 여름밤에 7월 7일날 고개를 들어 천정을 보면 거기에 직녀성이 있습니다. 가장 밝아서 헷갈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름밤에 직녀성을 못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냥 보면 보여. 아파트 내가 숲속에 들어가도 아파트가 아치가 아무리 높아야 천정은 가릴 수가 없어. 우리 아파트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 천정에 보여 직녀성이. 하늘이 확 보이는 그 직녀성이 있어. 산속으로 어디 놀러 갔어도 산이 지가 아무리 높아도 천정을 못 가요. 그러니까 텐트 치고 온 직녀성이 보입니다. 그 어디 서울 어디 가든 어디 가 있어도 이렇게 보면 직녀성이 보여요. 그러니까 직녀성을 못 찾는다. 이 정도로 알면 못 찾을 방법이 그게 보여 직녀성이. 얘들도 저게 직녀성인지 알아. 이제 그 정도 되면 가장 밝은 별 하나씩만 가르쳐 주세요. 여름철에 베가 직녀성, 봄철에 아르크투루스, 겨울철에 시리우스, 가을철에 포마라우트. 4개. 그 정도는 4개 정도만 외워주세요. 포마라우트 어려우면 그냥 여름하고 겨울 2개만 알려주세요. 일단 직녀성 여름, 겨울철 시리우스,
그러면 거기서부터 다 찾아갑니다. 되게 재밌습니다. 변호와 직렬을 찾으면 그 옆에 또 밝은 별이 보입니다. 자, 봄철에 가장 밝은 별이 뭐라 그랬죠? 봄철에 가장 밝은 별 아르크투스. 겨울철에 가장 밝은 별이 시리우스라고 그랬죠. 우리 그 이별을 못 찾을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저기 아르크투스구나. 봄철 별처럼. 그 다음에 차라리 이걸 찾은 다음에 이거보다 북쪽 30도 떨어진 곳에 북두칠성이 있어요. 이렇게 가르쳐주면 북두칠성도 찾습니다. 근데 꼭 이걸 먼저 찾으라고요. 이거 못 찾는 거예요. 자, 여름철 별자리 보여드리겠습니다. 직녀성을 찾았어. 직녀성. 야, 7살. 너 직녀성 찾으면 올라와. 여름철 별자리 사진 보여줄게. 직녀성 찾아봐. 자, 여기서 찾아봐. 직녀성 어디 있어? 맞았어. 맞았어. 야, 제가 오늘 제가 찾을 수 있도록 한다 그랬죠? 아니, 이 사진 보고 직녀성 찾을 수 있는 초등학생 나오라고 그러면 몇 명 안 됩니다. 저한테 수업 듣는 사람, 별별 이야기 들은 책 읽지 않은 사람은 못 찾아요. 직녀성 다음 쪽에 30도 겨울소입니다. 그죠? 이 안에 깔려 이게 제일 밝은 별. 이게 두 번째 밝은 별. 근데 이 두 별이 보이면 아까 얘기했죠. 이 별이 보인다니까 제대로 눈에. 이 별이 보입니다. 이게 백조대에 보이면 그리고 삼각형입니다.